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도지현입니다. 금요일 주유소 2부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꽉꽉 채워드리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전화와 문자로 많은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정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3,200선을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시장은 강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밤 종목 상담 스페셜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소 2부 함께해 주실 상담 도와주실 저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종목 상담 하시러 또 먼 걸음 하셨다고 네. 오늘 또 종목 상담 어떤 컨셉으로 가실지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컨셉이 있어야 되나요? 아, 그럼요. 늘 있어야죠. 오늘 뭐 술방 금요일 저녁이니까 또 집에서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이니만큼 좀 편안하게 종목 상담, 다음 주 장을 좀 편안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금요일 밤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153-1611-1612번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이니만큼 많은 분들 저희와 또 함께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종목 상담이 벌써 걸려왔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연결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손이 빠른 우리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다날 다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근데 또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그게 오후 돼가지고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그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언제까지 좀 그것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 네, 오늘 또 8,000원대를 깨고 갑자기 하락하면서 시작해서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날이 오늘 뭐 사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거죠? 8,100원이시면. 아니 8,400원에서 네네. 10%였는데 5%를 더 추가해갖고 8,100원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좀 됐어요. 그러셨구나. 한 좀 됐네. 4월 초에 사셨나 보다, 그죠? 예. 요거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로 사시게 되셨어요? 그냥 주위에서 괜찮다 소리 듣고 샀는데. 진짜요? 예. 주변에서 그냥 괜찮다. 짧게 가져가려고 샀어요. 그냥 한 6%나 10% 정도 하면 그냥 네네. 팔고 나오려고. 조금 좀 아쉽다, 그죠? 다음부터 선생님 2시 30분에 도노 리포트에서 제가 종목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를 차라리 좀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드리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다날 일단 선생님 제 생각인데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좀 거치다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다날이 앞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그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쿠팡 관련해가지고. 예, 쿠팡, 예. 네, 쿠팡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뭐 이런 거 이제 결제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인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쿠팡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이 이제 배송 관련주들, 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이렇게 이제 앞전에 같이
그 쿠팡 관련주로서 엮여갖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제 생각인데 지금 주가 좀 조정을 받아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어떻게 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또 그런 물류 관련주들, 배송 관련주들도 같이 반짝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좀 결제 쪽이다 보니까 물론 전자결제 쪽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실적이 지금 보면 보신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실적이 물론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연속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뭐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도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보다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또 다른 뭐 모멘텀이 하나 만들어져서 주가가 한 번 더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재료가 붙어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 대선 재료가 뭐 대선 주자 관련주로 엮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주가라는 게 뭐 제가 전망한다고 뭐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이 이슈로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쿠팡 상장하면서 이제 소멸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흐름은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뭐 그냥 꺾여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단지 지금 방향성을 알 수 없게끔 박스권에서 이제 수렴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방향을 갖다가 이제 잡아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선으로 이렇게 저점들끼리 연결하는 선을 보면 일단 하방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월요일 날. 그렇죠.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제 생각에는 7,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힘들지 싶어요. 7,680원으로 이렇게 잡고 기준을 요 가격이 이탈하면 일단 종목을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가 2월 달에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3월에도 한 차례 급등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졌는데, 그리고 3월 말에도 터졌고, 그런데 주가가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어떤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하방으로 이렇게 확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계속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한 번 그랬는데 정도. 오늘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렇죠. 오늘 근데 이제 보면 시초가부터 하락 출발했잖아요. 예. 보이시죠? 어저께 종가가 8,060원이었는데 8,060원이었는데 오늘 시작한 가격이 7,950원이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가격이. 그 말은 하루 종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더 강하게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장도 좋았는데 제가 지금 분봉을 보니까 뭐 오후장에 갑자기 확 빠진 게 아니라 아침에 빠져가지고 1시까지 계속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뭐 주가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시에는 7,660원이란 가격대 7,650원을 깨게 됐을 때는 좀 더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실망 매물도 나올 거고 손절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쏟아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7,6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손절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이탈 안 하게 되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뭐 월요일 아침부터 시가 띄워가지고 상승 나오면서 21선 돌파하게 되면 물론 주가가 충분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지금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매도가 그러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네.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캔들을 잘 볼 줄을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매도가 많이 있고 외인들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매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할 때 좀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일 산 사람들이나 며칠 전에 산 사람들이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이 하락을 계속 부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매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빠지겠다, 뭐 오르겠다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할 수 없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7,650원이라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 급등한 이후에 볼 수 있는 파동의 고점과 저점의 한 중심 가격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줄 알고 산 사람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실망에 의해서 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선생님도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보고 있는 손실에서 조금 더 해서 그 정도로 그냥 내 계좌를 지키겠다 하고 매도를 하는 걸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깨고 내리지 않는다 하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한 뭐 8,500원 정도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지선이 650원. 650원. 네, 요걸 기준으로 잡고 가세요. 이걸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급등한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일정한 그냥 가격대에 세팅을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동방이나 다른 이제 쿠팡 관련주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나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쿠팡 관련주로 해서 다날 공략하셨던 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LG 디스플레이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네. 24,500원. 24,500원에 20% 공략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10%는 2년 동안 갖고 있었고요. 10%.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군요. 예, 그 정도 올라간다 해서 10%더 사서 20%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된다는 것 같고 근데 LG 디스플레이 목표가가 네네. 예. 네네. 시청자님 뭐라고 하셨죠?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가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탄력이 좀 붙어서 LG 디스플레이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표 주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궁금해서. 글쎄요, 저도 사실 목표 주가 상당히 궁금한 종목인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가 좀 강한 매물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선생님은 6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이제 막 수익권 들어오신 상황이고 근데 사실
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1조 8천억이 이제 예상되는 컨센서스인데 만약에 이 실적을 달성을 한다라고 치면 제 생각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한 5만 원 정도는 뭐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이 만약에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인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1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21년도 결산이 날 때 만들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뭐 한 5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저항을 뭐 빠르게 돌파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뭐 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으니까 예. 요거는 뭐 한 3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 10% 하신 거는 뭐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적을 보고 그냥 나는 이 종목을 좀 길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뭐 더 밀리든 말든 그냥 한번 5만 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20%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조금 심적으로 오래 기다리셨고 막 너무 이제 기다리는 게 싫다.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한 3만 원 정도에서는 10% 추가 매수하신 거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그냥 10% 정도는 그냥 중장기 계좌에 뭐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좀 고생 보람 있게 돈은 좀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수익을 보면 좋은데 일단 더 가져갔을 때 장점은 더 큰 수익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수익도 좀 크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선생님 요거 갖고 계시다가 예. 나중에 한 4만 원 정도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때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 아, 3만 원 갈게요. 네네. 예, 좋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묻어두시면 앞으로 4만 원, 5만 원도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좀 하시니까 전 부럽네요. 오히려 이런 종목이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좀 길게 끌고 오셔서 지긋지긋하신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매수 포인트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오 리진이요. 네오리진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 종목이 처음 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코니클로리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렸는데 어떤 흐름일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냥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네. 이제 작전주다 뭐 아, 이런 뭐가 얘기, 붙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차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앞전에도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크게 또 움직였던 종목이고 요번에 이제 뭐 신사업하고 뭐 사명 바꾸고 사채 발행하고 제가 공시를 지금 안 봤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부양이 돼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본전까지 올라오는지 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 그게 궁금해요. 아직은 뭐 큰 손실권은 아니신데, 그죠? 그래서 2,550원에 한 번 잘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그죠. 자, 이거 언제쯤 사셨는데요, 선생님은?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 10달 됐나? 한 그러셨구나. 2월 달에 산 것 같은데요. 2월, 3월. 3월 24일 날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네요. 50억 운영 자금.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증시의 호재로 주가의 호재로는 그렇게 막 크게 작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제 생각에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보시면 일단 주가가 뭐 고점권에서 이렇게 어떤 뭐 대단하게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뭐 전체 다 정리를 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지금도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2,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부근에서 되돌림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준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은 위치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고점이 딱 62평선 부근이고 2,300원대면 요 종목이 앞에 보이시는 한 두어 달 전에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 딱 요 자리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구간 2,3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보면 주가가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네네. 이런 흐름을 이제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정 나오던 거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주가를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기대 수익을 좀 막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요. 네. 지금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600원 정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한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한 상승이다, 그죠? 한 5배 넘게 올랐잖아요. 7배? 네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단 반등 나올 때 뭐 새로운 시세를 보고 뭐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적당하게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도 보면 네. 앞에 11월부터 2월 달까지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은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네. 주가가 올라올 때 이런 구간대에서부터는 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네. 이후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됐던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시세를 노리시기보다는 정리하시는 관점이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이 2,000원에 사셨다면 제가 한번 뭐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조정이 좀 수익을 좀 깎아먹는 거를 감수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본전을 찾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약간 이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차트만 봐도 따로 공시를 찾아보지 않아도 좀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종목명이나 이제 종목 이야기만 들어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니까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전화 상담이 많이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엔투텍 3,625원 비중 10%입니다. 네, 3,625원에 비중 10% 정도. 그러시군요. 목소리가 앳돼 보이시는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직장인 40대입니다. 오,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중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너무 빨리 또 주고받기도 투자를 합니다. 시작하신 거 아닐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엔투텍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거의 진짜 꼭지점에서 딱 사셨는데 아, 네. 네, 어떻게 어쩌다가 이 종목을 갑자기 딱 사시게 되셨을까요? 그 모더나 백신 관련주라고 해서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위탁 생산. 일단 이게 지금 위탁 생산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테마 굉장히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 한데 이 회사가 모더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뭐 로버트 랭크 그 MIT 교수를 사회이사로 영입을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모더나 창립 멤버다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탁 생산이 아니라 백신 유통 관련된 회사가 아닌가요? 모더나 위탁 생산인가요, 이 종목이? 그 부분은 테마주로 네네. 매수를 한 거라서 네네. 정확히 분석하고 매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모더나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통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돼서 단기간에 좀 급등이 요번에 또 나왔어요. 바닥권까지 이제 밀려 있다가 이게 딱 그 100%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조정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물론 뭐 1,800원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더나 이 백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그 식약처에서의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녹십자에서 뭐 제안서 제출을 해놨고 식약처에다가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통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모더나 관련된 뭐 유통 관련주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제 생각에 한 요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잘 나온 것 같은데 2,800원 부근을 한번 잘 보시고요. 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그 정도쯤에서 저는 좀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다가 그러니까 2,800원에서 2,7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요 구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간쯤에서 좀 저점을 잡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던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모멘텀이 좀 아직 살아있고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뭐 당장 손절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아마 그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식약처 허가 나오고 뭐 이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시세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이 엮여서 종목을 잘못 들어가다 보면 하필 내가 산 자리가 꼭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 사실 주종 상담으로 유명한데 오늘 또 금요일 밤이니만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뭐 추천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류를 추천해 주실까요? 글쎄요, 오늘은 이제 뭐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네, 쌀쌀해진다고요? 약간 더워지니까. 네. 네, 네, 저만 더워지니까, 더웠나 했어요. 네. 네. 조금 그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 생맥 같은 거. 아, 네, 역시. 요새 너무 그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호프집 가서 좀 시원한 그 생맥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말 금요일 밤에 딱 맞는 상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맥주같이 시원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뭐 관련된 주류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농화성이요. 한농화성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7,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예요. 알겠습니다. 어유 40%나 담으셨어요. 네. 아니, 어저께 알겠습니다. 팔았으면 좋을 건 못 팔아가지고. 아유, 그러셨구나. 아쉬우실 것 같은데 한농화성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한농화성, 아이고, 이건 뭐 때문에 잡으셨죠? 그냥, 배터리 얘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 전고체 배터리 네. 이야기 나오면서, 그죠? 이 종목은 참 아쉽네요. 좀, 선생님, 저기 서울경제TV 2시 30분에 저 도노 리포트는 애청을 안 하시나 보세요? 네, 아이고. 제가 저 밑에서 이렇게 추천해 드렸던 건데, 전고체 배터리 막 한참 나오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자, 일단 이 종목 지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아직은 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터리 섹터는 앞으로도 성장을 할 섹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맞지만 지금 주가가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월 말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고점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물량 정리가 다 끝나버리고 네. 주가가 끝날 거다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뭐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어떤 가격대를 계속 지켜내고 있잖아요. 15,000원이라는 네. 가격대를. 그죠? 네. 그렇다면 이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아직 그 누구도 실체를 갖고 있진 않아요. 다 개발을 진행 중인 거지. 그리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주가 역시 아직은 내려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선생님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네. 지금 뭐 17,400원이 평단이신데 한 4% 정도 손실 구간이신가요? 5% 정도 되네요. 그죠? 어저께 팔았어야지 될 걸 그랬던가 봐요. 어저께요? 조금 기다려. 어저께 뭐 17,000원밖에 안 되는데 17,900원까지 갔었거든요. 17,900원요. 그러니까 4월 19일 월요일 말씀하신다. 그죠? 아니요, 어저께. 어저께는 안 갔는데 한농화성 17,900원이 진짜.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네네네네. 그래서 뭐 요거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아직 있다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 올라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지금 자리인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네. 17,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선생님. 네. 네, 그 기회를 주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진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식에서. 그래서 네. 혹시나 15,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도 지금 손실이시지만 일단은 조금 손실을 더 큰 손실을 회피한다 생각하고 손절가는 좀 잡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이것도 저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네네. 예, 그럼 많이 올라온 거니까 5,000원에서 25,000원이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절은 조금 여유 있게 아직 기대감은 살아있는 종목이고 15,0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일단 기준 잡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선생님이 팔았어야지 했던 가격 있죠. 17,900원, 네. 예, 18,0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요. 40% 너무 크니까 한 30%는 거기서 수익 내고 파시고요. 네네. 네, 한 10% 정도만 요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다가 네. 다음번에는 내려올 때는 매수가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게 하세요. 투자금은 지키세요.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보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네, 우리 양 부장 또 양봉 부장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도너 리포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수익을 좀 크게 드렸던 그러니까, 종목들을 네. 이제 상담을 주시니까. 이러면 안타까우시죠? 그렇죠. 음. 지금 자리에서는 안 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는데 이렇게 또 잘못 걸려 계신 분들에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양봉샷스 이주연 전문가님 늘 서울경제TV 함께 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서 남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 낼 때 나만 혹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한창이요. 한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20원에 네, 15%. 1220원에 15%요. 15% 정도. 알겠습니다. 한창 제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선생님 방송 인터넷 핸드폰으로 참여해서 주린이라고 저한테 그러셨던 사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한창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저가로 좀 있길래 제가 그냥 스스로 선택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를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면서 계속 잘 오르지 않고 그렇죠. 홍보를 해서 네. 이 종목을 제가 그냥 가지고 기다리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일단 한창이 이제 소화기 관련된 업체로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네. 요 기업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소화기 쪽 해서 선박에 들어가나 그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뭐 만약에 선박에 들어가는 소화시설, 설비시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직 모멘텀이 뭔가 이렇게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돌아서면서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뭐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채도 뭐 부채보다 이제 부채가 훨씬 자본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도 높고 다만 이제 뭐 현금성 자산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때 이 한창이 그 반기문 테마주로 한창 잘 나갔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대선 테마에 엮였던 종목들이 추후에 또 대선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대선 테마예요? 지금 대선 테마는 아닌데 정치인으로 이렇게 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북 테마로 일단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대북 테마로 한참 움직였었고요. 금강산 이제 뭐 관광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주가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뭐 정치인 관련주로는 뭐 나경원 뭐 전 의원 관련주다, 조국 관련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아시겠지만 뭐 정치 관련주들은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그냥 인맥주 뭐 이런 걸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게 엮여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핫한 정치인과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그런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냥 뭐 그런 새로 이제 만약에 주가 올라갈 때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그냥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좀 뭐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북한이랑 한국이랑 어떤 뭐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를 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국이랑 북한이랑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그 손절가는 조금 잡아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아니, 뭐 생각해 두신 손절가 있으세요? 생각해는 손절가라기보다 네. 이제 오늘 전번에도 한번 잠깐 반등 있고 오늘 또 약간 뭐 해봐야 뭐 10원짜리 해야 뭐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더 비중을 제가 더 사서 그냥 털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제 생각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요. 요 종목이 추후에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 안에 이렇게 좀 주가가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도 지금 현재 뭐 우호적이지 않고 상황이 그렇다고 실적이 뭐 작년엔 적자였지만 올해 뭐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뭐 확신이 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지 2019년도에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75억,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테마주가 되든 대북 테마주가 되든 어떠한 테마적인 그런 이슈를 안고 가야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에서 뭐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추후에 갑자기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딱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관점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265원 정도까지는 갭을 메우러 올라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종목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해 보신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단에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면 짧게 이렇게 보면 저점들끼리 연결되는 이제 이 추세선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간 그냥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뭐 1165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한창 같은 300. 경우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히스토리를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그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네, 한국 FMB요. 흥국 FMB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016원이고요. 비중은 네. 10%요. 5,016원에 15% 정도 한 번에 네. 매수하신 걸까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나눠서 담으신 이번에 거죠? 나눠서 했는데 네. 계속 밀려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물타기를 좀 하신 것 있는지. 같은데 제가 저희 네. 전문위원님께 흥국 FMB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흥국 FMB 본전 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가요, 혹시? 예,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아니면은 계속 저기 하니까 손절가를 해야 되는가 쪄야 되는가 싶어서. 이거 제가 지금 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손절가를 이렇게 잡고 가세요 하면 네. 이 시청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전부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세요. 막 기운이 쭉 빠지시면서 아, 이거 네. 손절가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좀 네. 되시더라고요. 듣고 그래서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상승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 네네. 봐봐요. 한번 팍 빠지고 막 뭐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안 빠진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지만 크게 밀린다고 네. 생각하지 않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한다 생각을 하고 내가 샀을 때 오를 확률, 내릴 확률은 5대 5니까 내릴 네. 때 어떤 대응 방법도 생각을 해놔야 되잖아요. 수익만 낼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선생님도 제 생각에는 손절이 필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5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예,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안 오른 건가? 뭐 제 생각엔 아, 크게 오른 것 그 전에 같은데. 여러 번 저기 하다가 네네. 나중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려있어요. 아, 이거 이제 매매를 계속 여러 번 하시다가요. 예, 예. 아,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 좋은데, 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 이제 어떤 구간인지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경우 있죠. 그 전날도 막 급등이 나오고. 네. 이제 요런 게 나오고 나면 한 며칠 정도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뭐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고점을 이제 좀 인지하는 그런 단기 고점을 인지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던 간에요. 흥부 네. FMB가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마켓컬리 관련주고, 그죠? 네. 그래서 마켓컬리가 또 뭐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직 상장 안 했죠. 네. 예, 그러면 아직은 재료가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네. 주가가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네. 정도 이렇게 확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꼬꾸라지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손절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4,380원 정도 전저점, 딱 바로 지금 최근에 이제 변곡점 만들어준 곳 있죠. 네. 예, 요 저점을 갖다가 일단 기준으로 잡으세요. 보면 앞쪽에서도 요 가격대 부근에서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네. 요 가격을 제 생각엔 기준으로 잡고 가신다고 하면 네네. 일단 뭐 손절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손실은 안 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정도 손절 잡고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요. 한 네. 5,500원 정도 저항권은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그 정도 가격 오면 일단 네. 정리를 좀 많이 해두셨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할 때 그때 저점에 한번 뭐 다시 공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에이텍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41,700원에 한숨 금지. 네, 비중 10% 해피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숨 금지입니다. 네, 네네. 명확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자, 에이텍은 이제 에이텍 TN이랑 에이텍이랑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지고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권에서 한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뭐 지금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역시 2,900억, 3,000억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에이텍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진 대선주들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 횡보기를 거치게 되면 신용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요새 요런 좀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선주니까 크게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뭐 스캔들이라든지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잔 하시고 시원하게 즐거운 금요일 저녁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산보다 시원한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의 상담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이어지는 여러분 주유소 3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